자꾸 흥분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좀 열받는 일들이 많은 게 오늘 보니까 중국이 또 한국에 대해 대놓고 몇 마디 했어요. 근데 중국이 지금 그럴 입장은 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한국의 이 시장 경제를 너무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알아서 하면 되거든요. 그죠. 사실 반도체는 지금 보면 이제 주가는 올라왔는데 업황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 올랐는데 업황이 이제 좀 고점이냐? 그러면 오히려 좀 조심할 때는 맞는데 지금 누가 봐도 업황은 최악에서 이제 조금 회복될까 말까거든요. 이제 너무 쉽게 팔지 마시고 좀 꾸준하게. 네, 근데 다만 이제 주가 좀 올라왔으니까 매수는 조금 또 조정을 기다리는 게 좋겠지만 저는 이미 반등은 시작됐고 아직 갈 길은 좀 멀다. 여미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도 또 우리 염승환 이사님 바쁘신 와중에 모셨는데요.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한 달이 돼서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꼭 이사님 모실 때쯤 되면 반도체 쪽에서 뭐가 꼭 나와요. 예. 그래서 오늘도 이 반도체 쪽이 아마 좀 많이 여쭤볼 것 같은데 거기에 앞서서 요즘 시장 분위기가 좀 괜찮죠? 시장 분위기가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뭘 갖고 있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 개인 투자도 보면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정말 힘드신 것 같아요. 지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수는. 지수는 좋은데 보면 다 간 건 아니고 올해 그러니까 1월에 로봇 같고요. 로봇부터. 네, 로봇. 로봇하고 챗GPT. 그러다가 갑자기 2차 전지로 바톤 터치. 네, 그렇죠. 2차 전지가 한 2달 넘게 올랐죠. 그리고 2차 전지 좀 버벅대고 있는데 엔터가 급등하고. 엔터 좀 버벅대니까 그때 아마 자동차도 한번 움직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5월 들어와서 확실히 반도체로 주도권이 좀 넘어가고. 그래서 이게 모든 업종이 다 고르게 갔다기보다는 이런 이제 특정 몇 개 업종이 가는데 이 업종들이 또 시총이 커요. 장어 업종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수는 결국 이런 주도 업종 따라서 꾸준하게 좀 오르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업종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도체가 없는 분들은 뭐 재미가 없는 거고 2차 전지가 없는 분들은 올해 재미없었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한 업종에 이 업종들 중에서 내가 하나라도 좀 갖고 있었으면 좀 덜 했을 텐데 이거 없거나 아니면 이제 엇박자 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2차 전지 좋을 때 꼭지 사시고 맞아요. 반도체 팔고. 반도체 팔고. 그럼 이제 최악이죠, 사실 그게. 그것도 꽤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이사 다니지 않고 좀 자기 자리 지키신 분들은 그래도 좀 나쁘진 않았다. 근데 어쨌든 올해 우리나라 증시는 이런 이제 대표적인 주도주가 나오면서 뭐 성적표는 좋은 것 같아요. 올해 코스피가 15% 올랐고 코스닥은 25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작년 최악의 그 시장을 겪고 올해는 분위기는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지수를 좀 많이 안 본 경향이 있었는데 챗GPT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약간 테마성이라고 본다고 하면 2차 전지는 확실하게 이제 주도주로 움직였고 맞아요.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아무래도 반도체가 좀 많이 좀 오르고 꽉 잡고 있어야지 지수 탄탄하게 이어지는데 다행히도 바톤 터치는 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바톤 터치가 되게 잘 됐죠.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이거죠. 2차 전지 갔다가 2차 전지 언젠가 빠질 거 아니에요. 그때 다 빠져버리는 거죠. 옛날에 그런 경우 많았거든요. 주도주 빠질 때 다 빠지고. 그죠, 다 빠지고. 그럼 이제 지수는 사실 없는 거죠. 그렇죠. 다음 타자가 이제 준비가 돼줘야 되는데. 근데 다음 타자가 왕이었어요. 이게 너무 강력한 왕이 이제 갑자기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그냥 맞아요.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 경신을 했다라고 그러다 보시면 보니까 좀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더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최근 소식에서 보면은 중국이 마이크론 미국에 좀 제재를 했잖아요. 뭐 다 예상되는 시나리오이긴 해도 막상 또 이렇게 마이크론 제재 땅 때리니까 이게 사안이 또 만만치 않단 말이죠. 여기가 또 메모리 쪽이다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또 직접적인 또 연관성도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수혜 좀 보지 않을까 싶었더니만 또 미국에서 너네도 팔지 마 이래가지고 지금.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이제 정치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열받은 거예요. 막 이게 왜 우리나라만 가지고 이런 얘기죠. 아니 빛 좀 보려고 했더니 너네도 팔지 마 그러면 어쩌라는 거지? 어쩌라는 거예요. 마이크로 못 팔면 우린데. 그만큼 우리나라 반도체 몸값이 올라간 건 맞아요. 맞죠. 그거는 좋은 사실인데 분명한 건 뭐냐면은 이거를 너무 정치적으로 풀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실은 정치적으로 한번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쪽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죠. 그럼 미국 말 들으면 중국에 팔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럼 뭐 우리나라 경제 망가지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전 미국의 요청도 일면 이해는 가죠. 근데 그러면 이거예요. 미국도 그렇게 할 거면 우리나라에 뭘 보존해 주든가. 못 파는 대신에 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건 없이 그냥 없이 하지 마라. 하지 그건 마라.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엔 저는 시장 논리로 가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그런 얘기를 하건 말건 그거보다 어쨌든 마이크론의 공백을 우리 한국이 채우면 전 좋다고 봐요. 그렇죠. 당연히 왜냐면 어차피 중국 입장에서는 마이크론 거 자기네가 안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죠. 쓰지 말란 거 아니에요. 그죠. 본인들이 안 쓰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럼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업체는 전 세계 2개. 그 삼성 하이닉스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백을 메꿔서 반사이익 얻으면 뭐 그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죠. 좋은 건데 이게 또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또 오늘 제가 이게 자꾸 흥분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좀 열받는 일들이 많은 게 오늘 보니까 중국이 또 한국에 대해 대놓고 몇 마디 했어요. 근데 중국이 지금 그럴 입장은 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기분 나쁜 건 알겠어요. 뭐 사드 이후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한번 그때 이제 힘에 의한 균형 뭐 그 얘기하면서 그렇죠, 중국 그렇죠. 기분이 나빴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래요. 뭐 그래서 뭐 외교적으로 뭘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중국이 그럴 처지는 아닌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 반도체를 마이크론까지 차단을 해놓고 지금 우리한테 굽신거려야 되거든요. 반도체 받아야 돼. 대안이 없는데 그래놓고는 얼마 전에 그 뉴스 보셨죠? 우리 한국이 중국에 반도체 공급하기로 했다. 그 기사 나왔죠. 근데 우리 한국은 이제 아니다 이렇게 좀 이제 수정을 하긴 했는데 아니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놓고 갑자기 또 무슨 그 되게 불편한다는 듯한 뉘앙스의 또 얘기들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외교 잘하라는 얘기죠. 그죠. 기사를 읽어보니까 좀 굉장히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랑 그거를 연결시키면 안 되는데 요걸로만 이제 보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거는 달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결례잖아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좀 화가 나는 게 자꾸만 뭐냐면 왜 우리만 갖고 일어나냐. 중간에 껴가지고. 뭐 우리나라가 뭔 얘기만 하면 중국은 뭐라고 하고 보복하고. 근데 옆 나라 일본은 크게 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그쵸. 일본도 되게 중국하고 좀 별로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반도체 필요한 건 알겠는데. 우리 한국 정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이 시장 경제를 너무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알아서 하면 되거든요. 그죠. 중국에 그냥 공급하면 하는 거고. 근데 이 중간에 끼다 보니까 물론 삼성 하이닉스가 미국 눈치도 안 볼 수도 없고. 그죠. 뭐 입장은 이해하는데 자꾸만 이거 너무 이 중간에서 이 양국이 한국의 반도체 가지고 너무 저울질하니까. 힘들죠.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아직 결론은 안 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삼성 하이닉스에 그냥 맡겨라. 그렇게 해야죠. 대안이 굉장히 많은 것도 아니고 특히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어요. 없어요. 뭐 워낙 신겨루기 파워들이 딱 비중비중하기 때문에 한쪽 걸 안 쓴다고 하면 한쪽 걸 쓸 수밖에 없는 건데 그마저도 이렇게 좀 수월하게 좀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호재거든요. 호재예요. 사실은 굉장히 호재고 마이크론이 중국 매출 비중이 한 11% 정도 되는데 홍콩까지 우회하면 20%가 넘어요. 꽤 큰 물량을 마이크론 이제 못하는 거고 그 빈자리를 삼성과 하이닉스가 채우면 당연히 좋은 거고 그리고 한 회사가 공급을 못 한다는 건 무슨 얘기죠? 공급이 줄어요, 일단. 공급 줄면 반도체 업황한테도 당연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호재인데 다만 이제 중간에서 중국은 자꾸 우리 한국 뭐 보복 얘기가 나오고 미국은 중국에 공급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힘든 거죠. 이게 좀 답답하죠. 그런 거죠. 이 와중에 또 그래도 뭐 삼전하고 그래도 한익이 또 미국에서 중국 쪽에다가 이제 그 확장 기준 5%에서 10%로 좀 늘려달라 또 이런 요청도 좀 했잖아요. 이것도 관철만 된다면 굉장히 호재인데, 그죠? 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투자하는 거 자체를 싫어하거든요. 팔지 말라는데 지금. 팔지 말라는데 또 확장한다고. 늘려달라 그러면은. 그러다 이제 미국 정부 이게 이럴까봐 좀 걱정은 되는 게 그러다 갑자기 중국 공장에 장비 납입하지 말라. 삼성 하이닉스 공장에까지. 그러면 진짜 이제 골치 아프죠.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외교적 문제랑 연결될 수도 있는 건데 오직 답답하면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그렇게 또 얘기를 한 거잖아요. 늘려달라고. 이런 것들이 풀려야지 아무래도 이런
뭐 미중 갈등, 정치적 문제 이런 걸 떠나서 네. 중국이란 큰 시장에서 우리가 또 맞아요. 기업들이 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틈바구니에서 또 확실하게 또 실속을 챙기는 나라들도 있단 말이에요. 기업들도 있고 우리가 지금 그걸 못하니까 좀 이제 안타깝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최근에 분위기도 좋고 해서 이럴 때 한번 좀 날개 좀 달면 또 아마 확실하게 반등의 기회가 올 것 같은데 어찌됐건 간에 이런 표현 그렇지만 꾸역꾸역해서 7만 전자 왔어요. 드디어 7만 1,000원대 지금 안착해서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뭐 많이들 얘기는 있어요. 이제 반등 시작이다 뭐다 얘기는 많이 하던데 하반기 때는 좀 이 분위기가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사실 반도체는 지금 보면 이제 주가는 올라왔는데 업황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 올랐는데 업황이 이제 좀 고점이냐? 그러면 오히려 좀 조심할 때는 맞는데 지금 누가 봐도 업황은 최악에서 이제 조금 회복될까 말까거든요. 여전히 중국 수요 안 좋고. 근데 이제 이렇게 업황이 좀 개선될 걸로 보는 거는 어쨌든 감산 들어갔잖아요. 감산 들어가서 재고 줄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론, 중국이 알아서 그냥 마이크론 거 안 사겠다. 공급 줄어요 일단. 거기다가 키옥시아랑 웨스턴 디지털을 합병하겠다. 역시 이것도 공급 줄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지금 삼성전자한테 되게 유리한 구도로 지금 바뀌어요. 지금 환경 자체가. 하이닉스도 똑같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 환경은요. 그러니까 중간에 낀 건 좀 아쉽긴 하지만 그걸 제외하면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좋은 환경이죠. 예. 그리고 또 워런 버핏 그 할아버님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TSMC를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팔았다. 대놓고 이거는 TSMC를 안 좋게 보고 얘기한 거거든요. 지정학적 리스크면 우리나라도 만만치는 않은데 대만을 팔았다는 한번 나오고. 근데 결국엔 이 얘기는 뭐냐면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TSMC에 대한 좀 부담을 느끼는 거죠. 느끼죠. 그러니까 TSMC가 물론 삼성보다 파운드리는 당연히 앞서갑니다. 그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번에 엔비디아 그 반도체도 사실 TSMC가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 기업이나 미국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이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를 봤을 때 여전히 좀 부담이 되거든요. 혹시 모를 뭔가 오늘 내일 한다고 막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아니, 버피 할아버지가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삼성한테 당연히 호재예요, 사실. 파운드리 쪽에서 보면 고객사를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부 변수는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를 굴러 들어온 돌을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축구하다 보면 갑자기 나한테 황금 찬스가 올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 우리 한국 축구 고질병. 저 골대 위로. 그럼 안 되죠. 시술 손흥민 선수 너무 잘하잖아요. 네. 정확하게 넣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넣어야 된다. 지금 삼성이 할 건 그겁니다. 골만 정확히 넣으면 돼요. 기회는 오는데 수율만 제대로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삼성한테는 되게 좋은 지금 분위기는 너무 좋다. 분위기 좋고 또 D램 업황도 좋아지고 거기에 엔비디아발 인공지능 반도체 요게 사실 컸죠. 요게 이제 밀어 올려버린 건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저는 좀 상당히 지금 분위기 자체는 좋은 쪽으로 가는데 이게 좀 저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7만 전자의 가격에 너무 주목하지 마시고 지금 삼성전자가 7만 원이면 PBR이 1.3배인가 4배 정도 될 거예요. 올해 주당 순자산 가치가 5만 1,000원이더라고요. 여기서 1.2배가 6만 원 정도 되고 1.3배 좀 넘겠네요. 1.3배면 그 삼성전자 평균 PBR이 보통 한 1.5배 되거든요. 아직은 이렇게 비싼 더 상승률이 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쉽게 팔지 마시고 좀 꾸준하게. 근데 다만 이제 주가 좀 올라왔으니까 매수는 조금 또 조정을 기다리는 게 좋겠지만 저는 이미 반등은 시작됐고 아직 갈 길은 좀 멀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메모리 쪽에서는 공급이 주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감사도 했었고 거기에 따른 효과가 있을 거고 파운드리 쪽은 TSMC가 어찌됐든 간에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좀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잖아요. 너무 좋은 환경이다. 양쪽이 두 개가 다. 그리고 여기서만 이제 조금 받쳐주면은 우리가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는데 뭐
좀 아래서 사셨던 분들, 네네.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좀 가지고 계시고 또 네. 아직도 위에서 사신 분들 꽤 있잖아요. 네네네. 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네네, 맞습니다. 하반기에 상당히 분위기가 좋을 것 같다. 네. 우리가 맨날 이게 한 번씩 삼성전자가 오르다 빠지고 해갖고 이렇게 좀 겁나신 분들은 살짝 오를 때 또 던지신 분도 있어요. 네네. 예. 이때가 기회인가 또 그래서. 네. 근데 또 이루고 한번 또 슈팅해서 올라가면은 또 살 기회마저 또 이제 또 없어집니다. 아무래도 감산 효과는 타이밍이나 뭐로 봤을 때 좀 주요했다고 볼 수 있는 게 맞겠죠. 네, 맞습니다. 예. 이게 감산을 사실은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먼저 했는데 삼성전자가 사실은 조금 예. 약간 이제 감산을 사실 얘기를 안 했죠. 뭐 정말 한다고 버티다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때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치킨 게임 얘기도 나왔고, 예. 야 이거 예. 진짜 이러다 오동에서 하나 망하겠다.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은 그 하이닉스도 어쨌든 사실은 좀 굉장히 리스크가 좀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어쨌든 살아났고 네네. 삼성전자가 감산을 해줬고 네. 또 거기다가 이번에 보니까 도시바 그러니까 키옥시아죠. 네네네. 키옥시아가 되게 위험했던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이 낸드 쪽에서. 네. 근데 결국엔 이 두 회사가 만약에 합병을 하게 되면 살아나겠지만 어쨌든 회사 하나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네네. 공급이 줄어드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 같아요. 결국엔 감산을 안 하고 좀 버텼더니 네. 주로 낸드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결국엔 이제 합종 연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아마 제 생각엔 하반기 가면 더 공격적으로 감산하지 않을까. 지금보다 오히려. 그래서 감산을 하면 할수록 삼성도 알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이제 치킨 게임 할 이유도 없어졌고. 예, 이 상황에서 공급 줄이면 줄일수록 수익성이 더 좋아집니다. 반도체 가격이 이제 그죠. 올라가니까. 올라가니까. 예, 그리고 재고도 없어지고. 그 반도체를 대신 이제 좀 선택을 하겠죠. 이번에 하이닉스가 주가 올라갔던 배경이 그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그 HBM이라고 네네네. 고대역폭 메모리인데 삼성도 여기에 더 투자를 하면 되거든요. 하고 기존의 범용 제품을 조금 줄이고 이러면 이제 삼성이 또 원하는 그림대로 또 잘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고비 삼성도 넘어갔기 때문에 선택할 여지가 좀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체면 구길 건 다 구기지 않았습니까? 이 감산 안 하다가 감산도 했고 요번에 실적도 네. 1분기 때 뭐 치약을 보였고 하니까 방금 이사님 말씀대로 하반기 가면은 뭐 공격적으로 더 감산을 한다고 해도 네. 이제는 처음이 어렵지. 네. 예. 효과를 확실히 볼 수 있다면은 뭐 더 할 수도 있는 여력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은 이 활동이 더 자유로워졌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네, 좀 가벼워졌어요. 예, 네, 예. 가벼워졌고 또 최근에 그 파운드리 수율도 많이 잡혔다는 얘기도 들리고 4나노 좀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삼성전자 보면 반도체가 또 어차피 잘하겠지만 네. 항상 얘기하는 게 왜 애플처럼 안 되냐 스마트폰. 그래서 그건 물론 좀 아쉽긴 해요. 근데도 제가 이제 느낀 건 뭐냐면은 그렇게 삼성 갤럭시 뭐 아제폰이니 하고 뭐 중저가 폰도 하니까 그래도 이번에 1분기 실적 보셨잖아요. 적자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 이유는 스마트폰 때문이에요. 스마트폰이 못해도 분기에 3조는 벌어져요.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3조면 1년에 10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가 안 좋을 때 또 버팀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삼성전자 어쨌든 뭐라고 하건 간에 되게 잘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일하게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중국에서만 고전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만 좀 떠도 애플이 거기서 다 잡아먹는 건데 아니 거기서만 해도 여기서 추가이익이 더 날 수 있는 건데 지금 거의 중국은 바닥이거든요. 중국은 그러니까 사실 잃을 것도 없고 사실 뭐 점유율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는 올라갈 일밖에 없어요. 뭔가 분위기 좀 바뀌고 지금만 되면은 더 앞으로 올라갈 일이지 적어도 더 빠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폰을 어떻게 이제 애플은 iOS가 있으니까 근데 삼성은 안드로이드 쓰니까 자국 폰들 그냥 써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대안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좀 아쉽죠. 옛날에 삼성 폰 잘 나갔었는데 그죠. 근데 어쨌든 중국에선 잃을 건 없지만 사실 또 중국 기대한 사람은 없어요. 또 그죠. 기대도 없는데 그거를 그 큰 순장을 빼고도
이 정도 수익을 내고 전 최근에, 세계 어쨌든 스마트폰 점유율 1위는 삼성이에요. 4월달 데이터 보니까 23% 나왔더라고요. 점유율이 2위가 애플, 3위가 샤오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삼성은 전 세계 어찌 됐건 스마트폰 1등을 잘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걸로 반도체가 안 좋았을 때 잘 버텼고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반도체까지 좋아지면 삼성전자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들이 네, 굉장히 맞습니다. 많다. 근데 제가 보면은 항상 TSMC, 삼성전자 이거를 맨날 붙여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TSMC랑 삼성전자가 뭐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추구하는 영역이 좀 다른데 맞아요. 그렇죠. TSMC 분야에서만 놓고 보면 삼성이 따라가는 지금 입장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상 그 차이가 좀 많이 크기 때문에 뭐 우리가 삼성전자가 TSMC를 넘어서는 언제 넘어서냐 이런 얘기는 제가 볼 때는 그게 과연 꼭 뭐 필요한 얘기인가 싶기도 해요. 아, 근데 이게 사실 따라잡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차이가 너무 나니까. 너무 점유율 차이도 벌어진 데다가 그 다음에 이게 구조 자체가 TSMC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메모리랑 이 파운드리랑 다른 점은 메모리 반도체는 아까 우리 마이크론 얘기했지만 마이크론이 만약 그러니까 중국에서 마이크론 거 안 쓰면 그냥 삼성 거 그냥 갖다 써버리면 돼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범용 제품이라 여기 스마트폰에 그냥 메모리 뭐 예를 들면 하이닉스 거 쓰다 그냥 그 삼성 거 써도 되거든요. 우리 PC 안에 뜯어보다가 어떨 때는 SK 하이닉스 DDR4 쓰다가 이제 삼성 거 써볼까? 꽂아 넣으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호환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대체가 되는 게 이제 메모리 쪽인데 TSMC를 이기기가 사실 좀 어려운 게 비메모리는 대체할 수가 없어요. 대체할 수가 없죠. 애플이 만약에 애플 거를 TSMC가 만들어주는데, 그러니까 애플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TSMC 마음에 안 든다. 전쟁 날 것 같다. 뭐 예를 들면 삼성 바꿔볼까? 당장 못 바꿉니다. 못 바꾸죠. 삼성한테 다시 발주를 주고 처음부터 그걸 다시 삼성이 되니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래서 TSMC의 점유율을 많이 뺏어오는 거 사실상 굉장히 어렵고 고객사 쉽게 못 바꿔요. 저 업체들이 미국의 엔비디아나 이런 데서 애플이 TSMC 주다가 갑자기 삼성으로 나 바꿀래 이게 어려워요. 시간이 걸려요. 그죠. 근데 언젠가는 점유율이 조금씩은 이제 격차를 줄이겠죠. 점진적으로. 오늘도 기사 보니까 TSMC가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가 원래 TSMC 많이 이렇게 그죠. 이 수주를 주는데 삼성 쪽으로도 좀 약간 다변한다는 이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00을 줬다면 뭐 20 정도는 삼성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100을 다 가져올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몇 년 동안은 좀 쉽진 않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TSMC가 65 점유율이 삼성이 15 정도 되는데 줄이는 거죠. 격차를 TSMC가 들어갈 수 60대고 삼성이 20대고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러면 주가 올라가요. 그래서 한 번에 만회는 못하겠지만 미국 고객사를 점진적으로 천천히 늘려만 간다면 저는 어쨌든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성공할 수 있다. 맞아요. 네.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꼭 역전의 문제가 아니라 격차만 줄여간다고 하더라도 그건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예. TSMC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뭐까지 찾는데 뭐 고객사 입장에서는 좀이라도 분산하고 싶고 또 요즘 TSMC 상황이 자체가 또 아까 그 말씀하신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회를 삼고 또 가져오면 또 못 바꾸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노려볼 만하다.